미 해병대와 육군은요, 중국 해안선 주변까지 침투해 들어가 중국을 역으로 봉쇄 및 타격하는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미 해병대는요, EABO라는 걸 준비하고 있죠. 미 육해 공군 및 해병대는 중국을 상대하고자 다영역 작전, 멀티 도메인 오퍼레이션을 만든 것으로 유명하죠. 육해 공군이 협력해서 다양한 무기체계와 전투 방식으로 적대국 군사력을 상대한다는 개념입니다. 현실적으로 미 해병대가 중국의 해안선에 상륙할 가능성이나 필요성은 없습니다. 미 해병대의 새로운 전략은요, 중국의 동부 해안선을 따라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는 동맹국의 섬은 물론 필요하다면 중국의 섬에 기습적으로 전투부대와 군사장비를 배치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대함과 지대공 미사일은 물론 F-35B 수직 이착륙기를 섬들에 신속히 배치하고자 하고 있죠. 미 해병대는 해병연합연대 MLR 3개를 2030년까지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죠. MLR은요, 하와이에 배치될 예정이고 제12MAR이 제12MLR로 개편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MLR이 2030년 이전에 창설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미 육군이 개발한 무기를 미 해병대도 사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거 놀랍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미 해병대랑 육군 공통 무기가 있다고요? 네, 지난 유령함대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미 해병대가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모든 전문가들은 미 육군이 개발 중인 AML이라고 있어요. 이게 Autonomous Multi-Domain Launcher라고 해서 자율형 다영역 발사대. 하여튼 이 AML의 개발이 완료되면 해병대가 이를 도입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AML은요, 간단히 말해서 하이마스 아시죠? 여러분, M14의 하이마스. 이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 시스템을 무인화시킨 겁니다. 개발 목적은요, 해병대 로그파이어처럼 운영 병력을 절감함과 동시에 적대국이 제공권을 장악한 상황에서도 운용하기 위함이죠. 이 AML은 당연히 하이마스가 사용하는 모든 무기를 운용할 수 있지만 특히 기대받고 있는 무기가 PRSM, 즉 Precision Strike Missile, 정밀 타격 미사일입니다. 이 PRSM은요, 2024년 3월 6일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된 아주 따끈따끈한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에이타킴스의 대체형에 해당되죠. PRSM은요, 직경을 400mm로 줄였어요. 그래서 M142 하이마스에서 2발을 사용할 수 있고요. 사거리가 700km로 늘어남과 동시에 정확도 역시 공산오차 5m 이하로 크게 강화됐습니다. 아직까지 PRSM은 지상 표적만 타격할 수 있지만 현재 LBA SM 사업이라고 써요. 이게 Land Based Anti-Ship Missile이라고 해서 지상 기반 대함 미사일이란 이런 사업을 통해서 PRSM에 대함 공격 능력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대함형 PRSM에는요, 적의 수상함에서 방출되는 전파 신호를 추적 및 분석할 수 있는 수동형 RF 센서와 열영상 센서가 장착이 됩니다. 덕분에 중국 해군의 항공모함이나 상륙함 등의 고가치 표적에서만 나오는 특유의 전파 신호를 탐지, 자신이 원하는 함정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접근한 이후에는 열영상 센서를 활용해서 적함의 형태를 분석한 이후 가장 치명적인 부위를 향해서 돌격하게 되죠. 대함형 PLS함의 또 다른 능력은요, 독특한 비행 패턴입니다. 기존 탄도미사일이 포물선 각도로 표적에 접근한 것과 비교해서 PRSM은 최대 고도로 적함의 머리 위까지 날아간 이후에 거의 수직에 가까운 직각으로 급강합니다. 이렇게 수직에 가깝게 하강할 경우 탄도미사일 요격 전용으로 특별히 개발된 전용 요격미사일 외에는 아예 요격 자체를 시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 함정에 널리 배치된 HQ-10과 같은 선회식 발사기를 사용하는 요격미사일, 또한 근접 방공용 기관포인 CIWS도 자신의 상향 구동 각도를 넘어선 수직으로 접근하는 PRSM을 상대로는 아예 요격 시도조차 불가능합니다. 미 해병대는요, 미 육군이 AML과 PRSM 개발을 완료하면 곧바로 이를 도입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선은 유인형 하이마스를 배치해 운영할 계획이죠. PRSM이 세계 최대의 미군 기지인 대한민국 평택의 USAG 험프리에 배치되면요, 평택과 산둥망도 사이의 해역을 차단해 중국 북방 함대의 기동이 완전히 차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게 대만에 배치되면요, 대만으로 접근하는 중국 함대는 물론 중국 함대의 집결 항구까지 타격할 수 있고요, 일본 오키나와 주변의 수많은 섬들에 배치되면 중국 해군의 태평양 진출 자체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습니다. 미
미 해병 연안 함대의 작전 패턴은 무엇인가요? 미 해병대는 해군과 함께 비상사태 발생 시에 해병대 연안연대가 작전할 수 있는 섬들에 대한 사전 조사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작전 계획은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예견되면 해병 연안연대의 선두부대가 CH-53 헬기와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기를 사용해 미리 확인해둔 작전 지역에 도착합니다. 이렇게 선두부대가 상륙 거점을 확보하면 곧 이어서 해병대가 새롭게 건조하고 있는 LSM 랜딩쉽 미디엄이라고 해서 중형 상륙함을 활용해서 대량의 물자를 양육시킬 계획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미 해군은 중국 해안선 밖 1850km 밖에서 작전을 수행하고자 하는데요. 대규모 미 함대는 중국의 집중 감시를 받을 수밖에 없고 미 해군이 운영 중인 대규모 상륙함은 너무 대형화되어서 제대로 보호하기도 힘듭니다. 그러니까 자칫 피격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죠. 그래서 미 해병대는 중국의 감시망 안으로 몰래 침투할 수 있고 설사 피격이 되어도 아깝지 않은 저가형 상륙함 건조를 시작했는데요. 이것이 바로 LSM입니다. 미 해병대의 LSM 요구를 보면요. 최소 75명의 해병대를 태우고 600톤의 장비를 운반할 수 있으며 화물 적재 면적이 743제곱미터에 선박의 크기는 전장 183m, 훌스는 3.6m 미만, 순항 속도는 14노트, 시속 26km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청을 충족할 경우 함정의 중량은요 4,000에서 8,000톤 사이가 되죠.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해군이 운영 중인 낡은 고준봉급 상륙함과 유사한 성능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3.6m 미만의 낮은 훌스를 사용해서 해안가 모래사장에 직접 상륙해서 병력과 장비를 양육하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무장은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5에서 30mm 기관포 정도만 장착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2025년 예산에 반영된 초도함 건조 가격이 설계비를 포함해 2억 6,810만 달러, 약 3,600억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러한 함정으로 어떻게 중국 해군의 방어선을 뚫을 생각일까요? 미 해병 연안연대는요, 중국과의 충돌 위협이 고조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신속히 작전 지역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LSM은요, 연안 해역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는 벌크형 화물선 정도의 크기와 속력을 갖추고 있어서 특별히 스텔스 성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민간 선박처럼 위장해 중국의 감시망을 회피하고자 하죠. 그리고 이것이 곤란하다면 미 해군의 함대의 엄호하에 중국 해군의 방어선을 돌파하는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LSM은요, 함정의 크기가 비교적 작아서 설사 피격되더라도 그 피해를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미 해병대의 LSM은요, 어느 정도 희생이 발생해도 이를 감내하겠다는 해병대 특유의 감투 정신을 반영하면 물론 현실적으로 제한된 예산 안에서 해병 연안연대가 필요한 35척의 LSM을 확보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죠. 미 해병대는요, 현재 창설 중인 세계 해병 연안연대에 각각 9척의 LSM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척은 예비 함정으로 활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LSM에 겨우 75명이 탑승할 수 있을 뿐인데 9척으로 무려 1,800에서 2,000명의 병력을 어떻게 수송할 수 있을까요? 미 해병대 병력은요, 사실 안전하게 헬기 등으로 운송하고 LSM은 주로 장비와 보급물자만 운송할 계획입니다. 천조국답게 장비 손실 정도는 얼마든지 감내하겠다는 거죠. 또 다른 무인 장비가 있다고요? 미 해병 연안연대는요, 섬을 점령한 이후 상황이 허락하면 임시 활주로를 확보해서 MQ-9 리퍼 무인 공격기도 운용할 계획입니다. MQ-9은요, 날개폭 20m의 대형 무인기입니다. 최대 1.4톤의 무장을 탑재한 상태에서 14시간, 무장이 없는 상태라면 24시간 비행이 가능하죠. 다양한 공대지 무장을 운영하면 물론 광역적인 해역을 정찰할 수 있습니다. 해병 연안연대는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MQ-9을 사용해 중국 해군의 움직임을 직접 감시할 계획입니다. 실제 전쟁이 벌어지면 MQ-9은 생존할 수 없기에 해병 연안연대 지대공 미사일 커버 지역에서 운용할 계획이죠. 중국 해군이 섬에 배치된 미 해병 연안연대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상륙작전을 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때 좁은 해역에 대형 함정이 집중되게 돼 있죠. 이렇게 되면 굉장히 손쉬운 먹잇감이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중국군은요, 소형 함정이나 저공비행 헬기를 사용해 병력을 침투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이때 MQ-9은 아주 강력한 저지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미 해병 연안연대는요, 1개 보병대대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들은 섬의 해안선으로 접근하는 중국군의 침투를 감시함과 동시에 중국이 상륙전을 수행할 시에는 이에 저지를 담당하고 있죠. 그런데 중국과 전쟁이 개시되면 생존 능력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LSM 함정으로는 보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대비해 미 해병대는 무인 보급 선박 USV 개발 사업도 준비하고 있죠. 미 해병대 전투개발사령부 사령관인 카르스텐 해클 중장은요, 남미 카리브해와 동태평양에서 진행 중인 마약 퇴치 작전 경험을 통해 차세대 무인 보급함 아이디어를 얻었다고 합니다. 현재 적발된 마약 잠수형은요, 반잠수형 형태예요. 선체 대부분이 물속에 잠겨 있어서 레이더에 잘 발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미 마약 당국이 있죠, DEA. 이 DEA가 이것의 적발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미 해병대는 마약 잠수형 아이들을 활용해서 잘 포착되지 않으며 무인으로 운용됨으로써 인명 손실의 위험이 없고 스스로 항구와 보급 지점에 도달 및 접안할 수 있는 무인 보급정을 개발해 이를 해병 연안연대 보급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미 육군의 전략은 언제 나오나요? 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사실 미 육군의 전략은요, 미 해병대의 사례를 많이 참조한 거예요. 그래도 미 육군은 미 해병대보다 앞서 대중국 전투에 특화된 다영역 임무부대 MDTF를 2017년에 최초로 창설합니다. 총 5개 부대를 창설할 계획이에요. 이 다영역 임무부대 역시 1800에서 2000명 병력으로 구성되며 해병 연안연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하지만 해병대가 미 해군 산하의 부대인지라 예산면에서 눈치를 보는 것과 비교해서 미 육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할 수 있습니다. 작전 패턴도 상당히 달라서요, 필요하다면 적진에 뛰어들겠다는 해병대와 달리 미 육군은요, 중국 주변에 있는 비교적 안전한 후방섬에 다영역 임무부대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다영역 임무부대는요, 자신들의 전용 무장인 티폰 다목적 미사일 발사대를 보유하고 있고요. 이 티폰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세계 최강의 괴물로서 고성능 통신 장치를 갖춘 대형 트럭에 지상군용으로 개발된 마크 70 수직 발사기를 결합한 형태입니다. 이 마크 70 수직 발사기는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현재 운영이 결정된 무기는 SM-6 함대공 미사일과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이죠. SM-6 함대공 미사일은 지난 유령 함대 영상에서 설명드렸듯이 공중 및 수상한 표적을 모두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SM-6 블록 1B는요,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중간에서 격추할 수 있으면 물론 지상 타격용으로 사용하면 사거리가 쉽사리 1000km를 넘어가죠. 다영역 작전부대는요, 앞서 설명한 AML 무인 발사대와 PRSM 전술탄도 미사일을 당연히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미국 최초의 극초음속 무기인 다크 이글도 운용할 계획이죠. 다크 이글은 최대 속도가 마 17 이상이고요. 사거리가 최소 2775km 이상, 최대 4000km 이하라는 기본적인 정보만 공개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현재 기술적 문제로 개발이 늦어지고 있죠. 이외에도 미 육군은 사드와 패트리엇 지대공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다영역 부대와 함께 배치하면 중국 본토에서 미국 함대로 발사되는 미사일을 중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미 육군이 섬에 주둔할 경우 강력한 대공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로 중무장한 대규모 함대를 상대하는 것과 동일한 위협이 됩니다. 미 육군의 작전 패턴은 어떻게 되나요? 미 육군은 5개의 다영역 임무부대를 창설해 2개는 인도태평양 지역, 1개는 유럽,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1개는 북극해, 나머지 1개는 미 본토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다영역 임무부대는요, 이동이 아주 자유로운 부대이므로 위협에 발맞춰서 부대를 신속히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미 육군은 최초 제3 다영역 임무부대를 하와이에, 두 번째 부대는 일본과의 협상이 완료되면 오키나와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 중 하와이에 배치된 부대는요,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동맹국과의 협의에 따라 부대를 이동시킬 계획인데요. 그 예상 위치는 대만 혹은 필리핀 주변에 섬이 거론되어 있지만 사실 미국이 다영역 임무부대를 가장 배치하고 싶은 장소는 바로 우리나라의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미 육군은 더욱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놀라운 계획이라니 무엇인가요? 사실 미 육군도 해병대와 마찬가지로 독자적인 상륙함을 건조하고 있습니다. 육군이 상륙함을 건조하고 있는 거예요. 미 육군이 2022년부터 테스트 중인 MSVL이라는 상륙정은요, 전장 35.6m의 M1 전차 1대 또는 스트라이커 장갑차 2대를 탑재할 수 있는 상륙정입니다. 해안가 모래사장에 곧바로 상륙이 가능함에도 그 최대 속도는 30노트, 시속 55km죠. 미 육군은 1960년대 후반 베트남 전쟁 당시부터 메콩강과 삼각주가 있는 베트콩을 토벌하고자 미 해군으로부터 LCM-8 상륙정을 빌려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현재도 강이나 하천에서 주로 운영하고 있죠. 보조 함정에 불과하고 평저선이란 특성상 속도 역시 장비를 탑재한 상태에서 9노트, 그러니까 시속 17km 정도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와 비교해서 육군이 새롭게 건조한 MSVL은요, 해변 모래사장에 곧바로 상륙하고자 평저선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속도면에서 굉장히 불리한 선형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왜 그럴까? 바로 쌍동선 기술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중장비가 없는 상황에서는 최대 속도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노트, 중장비를 탑재해도 21노트, 시속 약 40km 정도 나와요. 미 육군이 이렇게 속도에 집착하는 이유는요, 역시나 노출 시간이 길어질수록 중국 대한미사일에 명중당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현재는 MSVL을 무인화시켜 위험한 보급작전에 투입하는 계획도 고려 중이죠. 이렇게 MSVL은 우수한 성능을 자랑하지만 그 대가로 척당 가격이 3,100만, 높게 잡으면 4,800만 달러까지 간대요. 그러니까 한 410억에서 한 625억 정도 하는 거죠. 그래서 미 육군도 우선은 11척의 건조 예산만 확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가능하다면 최대 36척까지 확보하고자 하며 현재 발표된 사업비만 10억 달러, 약 1조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 해병대도 저가의 LSM만 있는 실정에서 MSVL과 같은 고속 상륙정을 원했지만 엄청난 비용으로 인해 손가락만 빠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육군 형님께서 결단을 내려줌에 따라 미 해병대는 기술 인력을 보내서 열심히 정찰 활동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본격적인 건조가 시작되면 해병대도 숟가락을 얹을 가능성이 높죠. 이외에도 미 육군은요, MSVL보다 훨씬 크고 무거운 MSVH, 여기서 H는 헤비라는 뜻이에요. 이 MSVH 함정도 도입할 계획입니다. 2023년에 발표된 내용은요, MSVH의 전장이 최대 121.9m, 속도는 18노트, 최대 175명의 병력과 장비를 해안까지 수송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 해병대용 LS함이 전장 183m, 75명 이상의 해병대에 탑승, 그 다음에 14노트급 속도를 발휘하는 것과 비교하면 MSVH는요, 그 크기는 작아졌지만 병력 수송량은 늘었고 속도는 보다 빨라졌죠. 그 이유는 해병대가 어느 정도의 희생을 각오하고 적진 깊숙이 침투하겠다는 전략을 반영해 건조비와 병력 탑승 숫자를 줄인 것과 비교해 미 육군의 MSVH는요, 해군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상륙 및 보급함으로 운용하겠다는 개념으로 건조됐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결론은요? 2024년 6월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실시된 미국 주도 다국적 훈련인 빌리언트 쉴드 2024에서 미 육군은 제3 다영역 임무부대를 필리핀에 배치했습니다. 제3 다영역 임무부대는요, 중국과 가까운 팔라우 섬에서 AML 무인 발사대를 활용, TRSM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퇴역 함선을 명중시키는 대함 공격 훈련을 필리핀군과 함께 실시했었죠. 그리고 티폰 다목적 발사대도 필리핀에 전개했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중국이 격렬히 필리핀 정부에 항의했고요. 결국 올해 9월까지 티폰을 필리핀에서 철수시킨다는 필리핀군 대변인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그만큼 중국이 미국 육군의 다영역 임무부대와 해병대, 해병연합연대의 존재에 대해 큰 위협을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중국이 지랄하면 잘하고 있다는 증거죠. 미국의 전략은요, 해병대와 육군의 다영역 임무부대를 활용해 중국을 1차적으로 봉쇄함과 동시에 중국의 공격미사일들을 중간에서 차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의 오랜 업보로 인해 중국 연안에 나열된 수많은 미국 동맹국들의 섬들이 지금은 중국한테 비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들한테 잘해야 돼요. 중국은 그걸 못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제가 다음 시간부터는요, 신년 특집 2탄, 우리와 중국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작년 부산에서 큰 논란이 된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이 기사인데요. 생활비가 부족해 소형마트에서 젓갈, 참기름, 참치캔 등 83,000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친 80대 후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는 아주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단순 생계형 절도범으로 보였으나 신원을 확인한 결과 6.25 참전용사로 밝혀진 것이었는데요. 당시 해당 참전용사는 정부 지원금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반찬거리를 사야 하는데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부족해서 훔쳤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굉장히 대대적으로 국내 기사, 뉴스를 통해 보도가 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경찰서에 후원 문의가 쏟아졌죠. 그런데 그때 직접 행동을 보여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이 기사가 보도가 되고 당일 낮 한 여성이 자신의 몸에 몇 배는 돼 보이는 큰 박스를 들고 경찰서에 찾아온 것인데요. 그 안에는 식료품, 생활비가 담긴 선불카드가 들어있었고 장문의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바로 이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한 기사를 보고 급히 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달음에 오게 한 것은 아침에 송출된 한 노인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한국인이라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6.25 전쟁의 영웅이라는 사실을 접하고는 가슴이 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그분들의 피와 땀 그리고 젊음 위에 세워진 땅에 살고 있는 우리 후손들이 나설 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당 편지와 후원 물품들이 부산진 경찰서에서 공개되었고요. 뉴스까지 보도되었죠. 그리고 그녀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바로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프레시의 임직원이었죠. 당시 인프레시는 이미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을 위해 매월 생활비 선불카드를 지원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콜택시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행하고 있었죠. 저도 이 편지를 보면서 느낀 것은요. 단순한 후원을 넘어 마음이 전해지는 이 편지의 내용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치게 만들지 않았나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인프레시는 지금도 1년에 수십 번을 참전 용사님들을 찾아다니며 다방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활고로 인해 정말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말이죠. 또 기업명이 아닌 동참해 주신 분들의 이름으로 전달하고 있기에 더 뜻깊은 행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모두가 동참할 수 있는 인프레시의 특별한 굿즈를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후드티죠. 제가 정말 실제 잘 착용하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 후드티 자체에 참전 용사님들께 감사를 전하는 메시지가 적혀 있고 태극기 라벨이 포인트로 달려 있어서 특별함이 있습니다. 편하게 입기에 핏도 예쁘고 후원을 넘어 잘 찾게 되는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 특별한 굿즈를 통해 많은 참전 용사분들이 도움을 받고 계세요. 그렇기에 여러분도 꼭 한 번씩 좋은 일에 동참해 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둘 테니 한 번씩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신 참전 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